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에 이어서 오늘은 그 곱셈을 정수와 유리수의 곱셈을 잘하기 위해서 어떠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 법칙이 바로 곱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수와 유리수의 덧셈에서도 덧셈의 교환 법칙과 덧셈의 결합 법칙이 있었죠. 그러면 덧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은 왜 사용했는가?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덧셈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었어요.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곱셈을 함에 있어서 곱셈을 좀 더 편리하게,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입니다. 곱셈에서의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잘 공부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거를 보겠습니다. 3 곱하기 양수 3 곱하기 음수 5는 음수 15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죠. 음수가 된다고 그랬죠. 서로 다른 부호의 곱셈은 음수가 되고 자연수끼리 곱하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3도 얘는 음수고 얘는 양수니까 서로 다른 부호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계산은 부호를 마이너스로 결정해라. 그래놓고 자연수끼리 곱하라 했습니다. 결과가 어때요? 같죠? 자, 우리가 구구단에서도 3 곱하기 4를 한 결과나 4 곱하기 3을 한 결과는 항상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수나 유리수의 자릿수를 바꿔서 곱했다고 해가지고 이런 건 뭐라고 한다?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 곱셈의 교환 법칙이라고 한다는 거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두수일 때는 뭐 저렇게 교환하는 거 뭐 의미가 없지만 이렇게 유리수나 정수가 이렇게 세 수가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는 우리가 계산을 요령껏 해주면 더 편리하겠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4 이거 중괄호를 먼저 썼습니다.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라는 소리죠. 그래 놓고 얘는 그 계산한 결과하고 마지막에를 곱해라 이런 소리잖아요. 그렇다면 마이너스 2 곱하기 플러스 4는 서로 다른 부호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4, 2, 8 결정됐죠. 그런 다음에 뒤에 있는 마이너스 3을 마지막에 곱합니다. 자, 서로 다른 부호가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같은 부호죠. 같은 부호는 플러스로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플러스로 결정했습니다. 그럼 3, 8이 24.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에 배운 곱셈의 법칙과 지금 배우려고 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 잘 활용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렇게 첫 번째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이거 밑에 것처럼 이렇게 계산하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을 마지막에 계산하고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을 먼저 계산합니다. 이렇게 해도 계산의 결과가 같은지 보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2는 계산을 아직 안 했으니까 그냥 써주고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3을 곱하면 서로 다른 부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4, 3, 12 이렇게 해서 이제 마이너스 1을 마지막으로 곱한 결과가 이제 나오죠. 이제 같은 부호입니다. 자, 마이너스 같은 부호는 플러스가 된다고 그랬죠. 플러스 생략해도 되고요. 그럼 곱하면 얼마입니까? 2는 4, 2는 2 해서 24가 나. 자, 이렇게 해서 곱셈에서는 자리 위치를 바꾸어서 이렇게 곱셈을 해도 결과는 이렇게 마찬가지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왜 그러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왜 굳이 골치 아프게 배우려고 하느냐? 그런 것을 사용함으로 해서 계산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나는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그거 너무 골치 아프다. 나는 그냥 순서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순서대로 해줘도 돼요. 예, 그렇지만 이왕이면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을 사용해서 계산을 편리하게 해주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요? 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세수의 곱셈에서는 앞에 두 수를 먼저 곱하여 계산한 결과와 뒤에 두 수를 먼저 곱하여 계산한 결과는 같다. 이것을 곱셈의 뭐에 결합 법칙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예, 여러분 됐습니다. 결합 법칙. 예. 교환 법칙 아니에요. 결합 법칙입니다. 교환은 자리만 단순히 바꾼 거죠. 여기에서는 자리가 바꾼 것이 아니라 결합을 했습니다. 자리는 안 바꾸고요. 예, 앞에 수와 뒷수를 결합했습니다. 예, 정정합니다. 결합 법칙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예제 2번을 한번 우리가 지금 배운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사용해서 예제 1을 간단히 한번 해보자. 자, 그렇다면 얘를 순서대로 이렇게 계산하면 약분되는 것도 없습니다. 약분되는 것도 없고 뭐 4, 7, 28, 3, 5, 15 이렇게 그냥 무식하게 계산할 바에는 우리가 계산을 안 하고 맙니다. 예,
그럼 어떻게 계산하는 게 중학교 1학년답게 계산하는 걸까요? 네, 그렇죠. 요 자리를 바꿉니다. 네. 4분의 3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5분의 7하고 뭐 바꾸던가 5분의 7이 앞에 오고 4분의 3이 뒤로 가던가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7분의 5 가만 더 볼까요? 마이너스 7분의 5 가만에 두고 4분의 3과 5분의 7이 자리를 바꿔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5분의 7이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뒤에 것 플러스 4분의 3이 뒤로 갑니다. 이렇게 교환 법칙을 썼죠. 자, 여기에서 덧셈의 교환 법칙을 썼습니다. 여기 덧셈이라네. 곱셈의 교환 법칙을 썼어요. 교환 법칙을 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 법칙을 썼고 이렇게 묶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묶으면 결합 법칙이에요. 예,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약분도 하고 간단히 할 수가 있죠. 약분하면 얼마입니까? 1, 1, 5, 5.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니까 부호는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1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 곱하기 4분의 3입니다. 양수는 플러스 생략해 쓴다고 그랬죠. 얘는 마이너스고 얘는 플러스니까 결과는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되죠. 얼마? 마이너스 4분의 3이 됩니다. 1에다가 4분의 3 곱하면 4분의 3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을 써서 이런 계산을 쉽게 이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쉬울지 한번 판단해 봐요. 예, 그 다음에 지우고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자, 이제 마이너스 2 곱하기 3 더하기 마이너스 4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산할 때는 그냥 먼저 계산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2하고 이거 먼저 우선 계산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죠. 3 더하기 마이너스 4는 마이너스 1입니다.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 뺄셈 우리가 배웠죠. 그러면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면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2라고 대답해 주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플러스 2가 나오지만 우리가 요 마이너스 요 가로 안에 중가로 안에 있는 수에다가 마이너스 2를 이렇게 한 번씩 곱해줘 봐요. 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에다가도 마이너스 1을 이렇게 한 번씩 곱해줘 봅니다. 그래도 결과가 같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마이너스 2 곱하기 3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한 번씩 곱해줬어요. 자, 그 결과가 같은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얘 계산하면 서로 다른 부호니까 마이너스 6 얘는 같은 부호니까 플러스 8 그 다음에 덧셈 뺄셈에서 서로 다른 부호는 절대값이 큰 거에서 절대값이 작은 걸 빼줘라. 얘는 뭡니까? 8 빼기 6이었던 거죠. 그래서 2가 나오는 겁니다. 아, 이제 보니까 우리가 적당히 이렇게 어떤 수를 똑같이 곱해서 계산해도 결과는 같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위와 아래를 잘 연관져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위의 것을 아래처럼 생각할 때도 있어야 되고 아래 것을 위 것처럼 생각해서 계산할 때도 있어야 됩니다. 계산의 결과가 무조건 잘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 옛날 수학은 그랬어요. 지금은 아닙니다. 계산을 능률적이고 효율적으로 해야 그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무조건 난 답만 나오면 된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한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결과는 한 수의 각각의 수를 곱한 결과의 합과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간단하게 이걸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이렇게 정의하면 뭐가 될까요? 네, 분배 법칙이라고 합니다.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 분배 법칙. 자, 그럼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기 한번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배 법칙을 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요, 잠깐 지우고요. 자, 분배 법칙은요, 자, 여기도 이제 어려운 한자가 나왔지만 선생님이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자, 분배 법칙은 한자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나눌 분자, 뭐를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분배, 나눠준다. 여기서 얘기하는 분배라는 것은 각자의 목으로 나눠준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뭘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문자를 아직 안 배웠지만 이런 형태를 보면 B 플러스 C라고 하는 수에다가 A를 똑같이 예? 한번 분배해주고 여기도 또 C에다가 또 분배해주는 겁니다. 똑같이 분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썼습니까? A를 B와 C에게 분배한다는 뜻에서 무슨 법칙이다? 분배 법칙이라고 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분배 법칙이라고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문자가 나온 것은 여러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분배 법칙이라는 것을 잘
여러분이 활용해 주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이용하면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금방 얘기한 게 바로 뭐예요? 예, 그렇죠.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이 어떻다? 편리할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계산이 편리할 때가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디로 갑니까? 이제 계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계산을 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걸 분배 법칙을 모르면 5분의 2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1을 먼저 계산을 통분을 하고 거기다가 15를 곱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분배를 합니다. 이렇게 분배 법칙 금방 배웠죠. 분배 법칙 배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요? 5분의 2에다가 15를 곱해줍니다. 5분의 2에다가 15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뭐예요? 15 플러스 15에다가 뭘 곱해줍니까?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이런 걸 분배했다고 그랬죠. 5분의 1에다도 15를 분배하고 마이너스 3분의 1에다도 15를 분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는 약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5일은 5, 3, 15. 그럼 나머지끼리 곱하면 얼마 나와요? 6이 나오죠. 그 다음에 얘도 계산합니다. 3하고 얘는 얼마예요? 5.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니까 결과는 뭐가 나온다고요? 음수가 나온다고 그랬죠. 그 다음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5죠. 계산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럼 서로 다른 부호의 덧셈입니다. 절대값이 큰 거에서 작은 걸 뺍니다. 6 빼기 5가 되는 거죠. 얼마입니까? 1. 네, 1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잠시 한번 또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번으로 갑니다. 2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뭐 17하고 4분의 3, 17하고 4분의 1을 이렇게 약분 된다고 해도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어떻게 계산할 수 있습니까? 잘 구조를 보니까 17. 그럼 얘는 뭐 썼던 겁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에다가도 곱해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에다가도 곱해준 거였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곱해준 겁니다. 여기다 한번 곱해줬고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아, 그렇게 한 결과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묶어서 생각해 보면 17은 나중에 곱하고 얘를 먼저 계산하는 게 편리하잖아요. 더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이네요. 자,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해주면 양수 그리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17이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걸 그냥 계산해도 마이너스 17이 나옵니다. 그렇게 마이너스 17이 나온다고 그냥 무조건 계산해서 마이너스 17 나온 거하고 요걸 구조를 분석해서 이제 보니까 얘는 요 수에다가 17을 곱했구나 분배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계산해서 마이너스 17이 나온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어야 내 머리가 내 두뇌가 내 지능이 발달할지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흔히 실수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자, 오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수하는 걸 잘 보면 여러분들이 분배 법칙은 잘 배웠는데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결합 법칙하고 분배 법칙하고 헷갈린 거죠. 2 곱하기 2하고 3을 먼저 곱해서 뒤에다가 5를 더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결합 법칙과 분배 법칙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거는 얘가 덧셈도 아니고 다 곱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분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덧셈이 앞에 있고 뒤에 곱셈이 있을 때 이렇게 아니죠. 저기 말을 바꿔야 했네요. 여기에 곱셈이 있고 여기에 곱셈이 있고 여기에 덧셈이나 뺄셈이 있을 때 분배 법칙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곱셈으로 다 연결됐을 때는 굳이 분배하지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절대 안 되고 이거 절대 안 됩니다. 이상 오늘 좀 시간이 길어졌는데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요.